네, 정부가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알뜰 주유소를 출범시켰는데요. 그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알뜰하지 않은 주유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산업부 염현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알뜰한 주유소가 알뜰하지 않은 주유소가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오늘 단독 보도하셨죠? 네, 맞습니다. 석유공사가 알뜰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를 삼성토탈로부터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삼성토탈이 석유공사에 공급한 휘발유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정유사들이 공급한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비싸게 공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MTN이 입수한 석유공사 구매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면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삼성토탈 휘발유 가격은 석유공사가 구매한 가격보다 훨씬 저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먼저 관련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석유공사는 삼성토탈과 일반 정유사들로부터 휘발유를 싸게 공급받아 알뜰 주유소에 공급합니다. 기름을 싸게 산 알뜰 주유소들이 시중의 일반 주유소들보다 기름을 싸게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석유공사는 일반 석유화학 기업인 삼성토탈에게 기름 공급권이란 특혜를 주는 대신 정유사들의 공급 가격보다 리터당 40원가량 싸게 공급받는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MTN이 단독 입수한 석유공사의 알뜰 주유소용 휘발유 구매 내역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나옵니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삼성토탈과 일반 정유사들의 기름 공급 가격을 비교했더니 가격차가 40원이 안 되는 경우가 6달이나 됐습니다. 심지어 2013년 4월과 8월에는 삼성토탈의 공급 가격이 오히려 45원 더 비싸기도 했습니다. 결국 계약과 달리 석유공사가 삼성토탈에게서 그만큼 기름을 비싸게 산 건데 정작 석유공사는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데요.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계약서에 확실하게 정유사 구매 단가 마이너스 40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만큼 기름을 비싸게 공급받다 보니 이 기간 동안 알뜰 주유소와 일반 주유소의 휘발유 값 차이는 20원도 나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석유공사의 이상한 계산법 때문입니다. 계약상 삼성토탈 구매 단가를 책정하는 기준을 당월이 아닌 전월 기준으로 잡다 보니 원유 가격이 줄곧 하락하는데도 하락분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전달에 비싼 가격으로 사온 겁니다. 석유공사가 10달에 걸쳐 이런 식으로 날린 돈은 대략 6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석유공사의 이해하기 힘든 기름 구입 정책은 결국 삼성토탈에 배만 불려줬고 소비자들은 그만큼 기름을 비싸게 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입니다. 네. 심지어 일반 정유사보다 삼성토탈 측 공급 가격이 45원이나 비싼 적도 있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대목인데 여기에 대해서 석유공사 측 정확한 입장은 뭔가요? 네, 일단 석유공사의 정확한 입장은 가격 책정 기준이 조금 우리 상식과는 좀 달랐기 때문이라고 이라고 해명합니다. 원래 그 10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0년 10월을 예를 들어보면 정유사가 2010년 10월에 공급한 구매 단가를 기준으로 삼성토탈도 사야지 국제유가가 하락하든 상승하든 바로 그 반영분을 바로 그게 반영이 되는데 삼성토탈 가격 책정 기준은 2013년 10월이 아니라 2013년 9월 기준, 즉 전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제유가를 하락분을 반영하지 못한 겁니다. 실제 국제유가는 2012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락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배럴당 100달러 선도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국내 휘발유 값도 3년 동안 100원 가까이 하락했지만 삼성토탈 구매 가격은 오히려 상승할 때도 있었던 겁니다. 네, 석유공사가 구매 관리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정보 수집이나 이런 것들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알뜰한 주유소, 알뜰 주유소 취지에 맞으려면 싸야 될 텐데 사실 이 삼성토탈이 그 알뜰 주유소 공급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특혜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떤 특혜 논란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2011년 12월 말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12월 29일 알뜰주유소 1호점을 출범시킵니다. 네. 그 전에 앞서 2013년 7월부터 이제 2012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알뜰주유소가 운영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석유공사가 2012년 6월에 삼성토탈과 공급권 계약을 맺습니다. 네.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토탈은 정유사가 아니었거든요. 네, 네. 일반 석유화학 기업이었는데 유류 공급권이란 특혜를 주는 대신에 조금 싸게 네. 정유사들보다 기름값을 좀 싸게 공급해달라는 이런 수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네. 수의 계약이라는 게 경쟁 입찰이 아닌 당사자들 간에 이렇게 어떻게 해줄 테니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맺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특혜 논란이 이때부터 일게 됐습니다. 네. 또 지난 7월에 그 제3차 알뜰주유소 공급권 체결권이 있었는데요. 그때 원래 당초에 예정돼 있던 경쟁 입찰 시기는 5월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돌연 산업부가 7월로 연기를 했는데요. 7월로 연기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삼성토탈이 7월부터 경유를 생산하기 시작하는데 네. 그 시기와 맞춰주기 위해서 7월로 연기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2차 삼성토탈 알뜰주유소 특혜 논란이 일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아마 이 삼성토탈이 일반 정유사보다 40원을 좀 적게 받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석유공사와 계약을 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삼성토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류 공급권이라는 특혜를 받는 대신에 정유사분들보다 40원 더 싸게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토탈이 제공하는 석유공사에 납품하는 제품 자체가 반제품이라는 제품적인 이런 특성도 조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반제품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반제품은 시중 휘발유보다 옥탄가가 조금 더 낮은 제품입니다. 국내법상 유통돼야 되는 휘발유 옥탄가는 92에서 94 정도가 돼야 되는데 네. 삼성토탈이 납품하는 제품은 90.8입니다. 당연히 국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유통이 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통을 시키기 위해 석유공사가 자비로 자기네들이 더 이렇게 MTB라는 첨가제를 투입을 해서 네. 옥탄가를 맞춰줍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그 옥탄가 맞추는 비용까지 다 해서 네. 석유공사는 40원을 더 싸게 삼성토탈로부터 싼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상한 계산법 때문에 네. 실제 그 계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네. 하나 더 좀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여름철 6월, 7월, 8월 이렇게 여름철에는 옥탄가가 평상시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여름철에는 그 휘발유가 많이 증발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연비를 내기 위해서는 옥탄가가 조금 더 높아야 하는데요. 네. 이때 추가되는 비용이 적게는 80원, 많게는 145원까지 들어갑니다. 이런 비용까지 합치면 석유공사는 삼성토탈로부터 최대 119원 더 네. 비싸게 구매한 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유사도 아닌 삼성토탈한테 이런 특혜, 일종의 특혜 같은데요. 네, 특혜를 주면서 비싸게 구매를 해줬다. 이거는 좀 자세하게 뭐 이렇게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취재 기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네, 이거는 정부가 삼성토탈을 이제 수의계약 맺었을 때 들었던 게 이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이렇게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있습니다. 그 네. 법안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수의계약을 맺은 것 자체는 뭐 네.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잠깐 그 법령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석유공사가 내세운 얘기는 삼성토탈은 2010년에 이미 정유사 등록을 마쳤고 네. 국내에서 석유화학 기업 중 유일하게 휘발유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네. 이 때문에 수의계약을 맺어도 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실상 알고 보면 삼성토탈이 내놓은 그런 반제품 자체는 네. 뭐 어느 석유화학 기업 혹은 어느 정유사든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파라자일렌이라든지 이런 BTX 제품들
이런 제품들을 만들 때 나오는 부산물이거든요. 네. 이 반제품이라는 거 자체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파라자일렌을 만드는 우리나라 여러 석유화학 기업들 조금만 투자를 하면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일한 기업이다.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 가격이 정유사 가격 마이너스 40으로 공급을 하는데 오히려 석유공사는 더 비싸게 사들이는 이런 이상한 계산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어떻게 해서 이 이상한 계산법이 나온 건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네. 석유공사가 알뜰 주유소 정책을 시작한 게 2011년 이때부터 결정을 해서 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12년, 11년 이때 석유공사가 본격적으로 자원 개발을 막 할 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채가 급증을 했고 최근에 방만 부실 기업으로 네, 이렇게 네. 낙인이 찍혔잖아요. 이런 걸 본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뜰 주유소 사업에서는 이제 손실을 보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당월 기준이란 게 정확하게는 월 말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예측을 통해서 입는 손실을 우리는 최소화하겠다. 최소화를 네. 해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전월 기준을 한 거죠. 근데 때마침 그때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한 겁니다. 네. 이렇다 보니 당연히 한 달의 시차가 발생이 됐고 네. 이 시차 때문에 계속해서 비싸게 사게 됐고 가격차도 얼마 안 나고 네. 결국 자승자박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삼성토탈에 뭐 어떤 특혜를 준 건 아니고 이제 어떤 계산법 때문에 그 기준 그 월 때문에 이렇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뭐 네. 어떻게 보면 뭐 석유공사가 계속해서 리포트를 통해서 국제유가가 뭐 낮아질 거다라는 네. 얘기는 쭉 했지만 네. 뭐 자기네들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계산법이기 때문에 뭐 특혜를 뭐 줬는지 안 줬는지는 뭐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뭐 이미 그 당시에 리포트를 통해서 국제유가 하향세를 이미 전망하고 있었는데도 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뭔가에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조금씩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2년 9월에 전월 기준이 아닌 당월 기준으로 한번 해봅니다. 얘네들이 네. 석유공사가. 그때 구매 내역을 살펴보면 정유사보다 50원이 저렴합니다. 계약을 정확하게 지킨 겁니다. 이게 네. 당월로 하면 정확하게 지켜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2014년 올해 2월까지 얘네들이 반제품을 공급을 하고 3월부터 완제품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또 구매 책정 기준을 전월이 아닌 당월로 계약을 변경을 합니다. 네. 이때 다시 또 주유소 가격을 한번 살펴봤더니 정확하게 40원에서 50원가량 알뜰 주유소가 싼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알뜰 주유소 얘기 잘 들어봤는데 일단 좀 알뜰 주유소가 생긴 배경을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국제유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주유소 그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배경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럴당 100달러 선이 네네. 무너졌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로 진입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2011년 이때 국제유가가 한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을 때입니다. 네. 이때 배럴당 120달러 넘게 올라가서 심지어 가장 비싼 곳은 2,500원이 넘었었습니다. 네. 당연히 정부에서도 이렇게 치솟는 기름값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여러 가지를 내놓는데 네. 가장 강력한 게 정유사들 휘발유 가격 무조건 100원 인하해라. 네. 그 다음에 이제 혼합 판매 정책, 알뜰 주유소, 석유전자 상거래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습니다. 네. 뭐 석유전자 상거래나 혼합 판매는 뭐 지금 뭐 기사도 잘 안 나오고 이런 게 뭐 네. 성과가 없습니다. 일단 성과가 없고 네. 시행하고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알뜰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재작년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네. 올해 1,000개가 넘었거든요. 네. 이 1,000개가 넘는다라는 게 국내 운영되는 주유소 가운데 비중이 10%가 넘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 기름값 안정 대책 중에 알뜰주유소가 유일하게 성공한 정책인 것 같은데 참 이 알뜰주유소가 별로 알뜰하지 않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석유공사가 휘발유를 최대한 저렴하게 구입해서 알뜰 주유소에 공급한다. 이 취지였거든요. 네. 처음에 나왔을 때. 그리고 공급원들은 국내 정유사들과 삼성토탈. 하지만 처음에 이게 시작했을 때 정유사들에게 거의 제로 마진, 그러니까 마진을 없이 공급할 걸 요구를 했거든요. 네. 당연히 정유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인 석유공사나 정부가 생각했던 물량을 채우지 못해서 정유사나 아니 석유공사는 다른 공급원, 하나의 또 다른 공급원, 안정적인 공급원이 필요했습니다. 네. 이때 삼성토탈이라는 기업이 나타난 겁니다. 네. 삼성토탈도 정유사업 진출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네. 서로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져서 우리가 싸게 공급할 테니 유류 공급권을 달라. 그리고 지금은 삼성토탈이 제5 정유사를 노리고 석유협회 가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서 시작한 알뜰주유소 조금 더 이렇게 좀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염현석 기자가 네. 이런 자료 같은 것들을 또 보도를 함으로써 알뜰주유소가 좀 더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석유공사가 무리하게 정책을 조금 이끌어가는 탓에 알뜰주유소 정책을 이끌어가는 탓에 그리고 손실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가격 책정 기준을 다르게 조금 상식과 좀 맞지 않게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 결국에는 뭐 삼성토탈은 어느 정도 이득을 챙기게 됐고 결국 그만큼 더 소비자들은 기름을 비싸게 해서 조금 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뜰주유소 정책이 부실하게 운영이 됨으로써 그만큼 소비자들은 기름을 비싸게 사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